안녕하세요. 매일 아침에요. 이 무릎이나 허리가 뻣뻣하고 아파서 아유, 일어나기 힘들다.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? 네, 많으실 거예요. 이게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진통제만 찾게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오늘은요. 이 30년 경력에 은퇴하신 재활의학 전문의가 제안하는 약이나 주사 없이 집에서 통증 관리하는 좀 흥미로운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. 네. 바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인데요.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? 오늘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. 발바닥에 있는 어떤 특정 지점에요. 파스를 딱 붙이는 것만으로도 허리, 무릎, 또 고관절, 이런 만성 통증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발바닥 파스라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. 네, 그렇죠. 언뜻 들으면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 방법의 핵심 원리는 뭐냐면요. 발바닥을 우리 몸 전체하고 연결된 일종의 중요한 지도처럼 본다는 겁니다. 아, 지도요? 네, 발바닥에 우리 몸 여러 기관과 연결된 그런 반사구가 모여 있다. 뭐 이런 이론에 기반하는 거죠. 아하, 그러니까 발바닥이 온몸의 축소판 같은 거고 발 상태가 전신 균형에 영향을 준다. 마치 집의 기초처럼요. 맞습니다. 정확해요. 기초가 불안정하면 그 위에 건물 전체가 흔들리듯이 발이 불안정하면 무릎, 고관절, 허리까지 차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아픈 부위만 볼 게 아니라 발바닥부터 살펴라. 이걸 강조하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특히 그 자료 보니까 무릎 통증에는 발바닥 중앙, 그 발가락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데 있잖아요. 아, 네네. 용천혈 말씀이시죠? 네. 용천열, 거기 파스를 붙이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거기가 대표적인 지점 중 하나고요.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지점이 있는데 발 뒤꿈치 중앙에서 앞쪽으로 한 3cm 정도. 거기가 핵심 반사구라고 설명을 해요. 아, 위치가 또 다르군요. 네. 이게 단순히 그냥 파스 붙인다 이걸 넘어서요. 이 방법이 효과를 내는 원리를 동양의학의 경락 체계나 또는 서양의학의 신경 반사 이론 이런 걸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좀 흥미롭습니다. 경락이나 신경 반사요.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, 네, 그러니까 경락은 우리 몸의 기혈 순환 통로 같은 개념이고 신경 반사는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그게 신경계를 통해서 연결된 다른 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하는데요. 결국 발바닥의 특정 지점을 자극하는 것이 그와 연결된 부위에 뭐 혈액순환을 좀 좋게 하거나 아니면 통증 신호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. 뭐 이런 가설인 거죠. 와, 듣고 보니 상당히 그럴듯한데요. 그럼 실제로 이걸로 좀 효과를 보신 분들 이야기도 있나요? 네, 자료에 몇몇 사례가 소개되는데요. 예를 들면 대전에 사시는 76살 윤정자님 같은 분은요. 무릎 통증 때문에 뭐 온갖 치료를 다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으셨대요. 아이고. 그런데 이 발바닥 파스법을 딱 5일 실천하셨는데 아침에 통증 없이 그냥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. 와, 5일 만에요? 정말 놀라운데요? 네, 그리고 또 10년 넘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신 82살 최영자님 이야기도 있는데 이분은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고 지팡이 없이 걷게 되셨다고 하고요. 이야, 지팡이 없이. 물론 이게 다 개인적인 경험담이긴 합니다만 당사자분들께는 정말 엄청난 변화였겠죠. 그렇겠네요. 근데 이게 뭐 모두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죠, 당연히. 아, 물론입니다. 그 점은 꼭 명심해야 하는데요. 이게 모든 통증에 다 듣는 만능 해결책은 절대 아니고요.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나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그렇죠. 개인차가 있겠죠. 어떤 분은 바로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몇 주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자료는 언급하고 있고요. 특히 뭐 갑자기 다쳤다거나 염증이 아주 심하거나 뼈에 금이 갔다거나 이런 경우는요. 아, 그럴 땐 병원 가라죠. 네, 당연히 병원 진료가 우선입니다. 그리고 또 당뇨 같은 질환 때문에 발 감각이 좀 둔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. 네네. 그런 분들은 파스 붙이실 때 피부 상태를 아주 세심하게 살피면서 또 전문가와 상의 후에 시도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. 아, 주의 사항도 잘 알아둬야겠네요. 파스 붙일 때 요령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? 네,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. 우선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는 건 기본이고요. 네. 너무 세게 누르거나 압박하지 않으면서 그 정확한 위치에 붙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. 파스를 뭐 손톱 크기 정도로 좀 작게 잘라서 붙이면
더 정확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. 아, 작게 잘라서요? 네. 그리고 최소 6시간 이상, 특히 이제 잠자기 전에 붙여서 밤새 유지하면 자는 동안 회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. 아하, 밤새 붙여두는 거군요. 피부 자극은 괜찮을까요? 그래서 매일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요. 아, 매일 교체. 알겠습니다. 네. 그리고 피부가 좀 약하시거나 예민하신 분들, 특히 노년층은요, 자극이 좀 덜한 순한 타입의 파스를 고르는 게 좋다는 조언도 있습니다. 순한 파스. 우리가 보통 파스하면 그냥 잠깐 아픈 거 덜어주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. 네, 그렇죠. 임시방편 같은 느낌이죠?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요, 올바른 위치에 꾸준히 사용하면 만성 통증의 어떤 근본적인 개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. 이렇게 주장하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. 근본적인 개선까지요? 와, 실제로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해서 퇴행성 관절염 통증이 90% 이상 줄었다는 80살 김영호님 사례 같은 것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요. 이야, 6개월에 90%. 정말 꾸준함이 중요하겠네요. 자, 오늘 이렇게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서 통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봤습니다. 네. 이게 뭐 수술이나 약물 치료 전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하고 또 비용 부담도 적은 그런 자가 관리법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렇죠.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. 때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찌 보면 단순한 접근법 속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네, 맞아요.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인 이 발바닥이 전체 건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참 계속 탐구해 볼 만한 흥미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